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9호 제1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위한 병원 이용 지원 책자 발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 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 의료 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 매뉴얼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되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 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 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 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격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7월 24일 금 오후 2시 30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당초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7월 24일 금로 연기하였고,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함께 모이는 기념식 대신 유공자 포상 전수식 행사로 축소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가족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기존보다 줄여 진행하였다. 그간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이 정부 포상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이 수상하였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최규옥 사회복지법인 곰돌이복지재단 이사장은 국내 최초 장애인 신문인 장애인신문 창간 및 복지TV 설립 등 장애인의 복지 발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인영 사단법인 장애인고용증진협회 회장은 장애인 특별교통지원 차량 사업 및 부산직업전문학교 개교 등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한 박기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울산광역시 지부 고문은 점자 인쇄실 개소 및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유공자 중 서준기 대구광역시 달구뻘종합복지관 관장은 최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및 장애 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그 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안산시지회 김문정 지회장, 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제 활병원 이윤명 원장,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윤덕경 이사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19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을 3명이 수상하였다. 뇌병변 장애인으로 29년간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재영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팀장이 수상하였다. 중증 지적장애 예술인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과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다양한 미디어 활동과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장애예술인의 우수성과 우리 국악을 소개한 이지원 나사렛대학교 학생이 수상하였다. 지체장애인으로 24년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직무 발굴 및 고용 확대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곽상구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은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고 장애인의 날 의미를 알리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송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 보건복지부 차관 대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역대 최대 선발. 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 처장 황서종은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고시.kr을 통해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3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50명 모집에 총 32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나타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39명을 선발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 올해까지 총 323명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올해부터 8급 이하의 경우 중증장애인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 요건을 기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학위 또한 석사 이상 졸업에서 학사 이상 졸업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 39명 중 5명, 13%, 이 새로운 응시 요건을 적용받아 합격하게 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5세로 지난해 38.2세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49세, 최연소 합격자는 25세이다. 연령별로는 20대 6명, 15%, 30대 25명, 64%, 40대 8명, 21%, 이며 성별은 남성 27명, 69%, 여성 12명, 31%, 이다. 직급별로는 7급 전문 경력관 3명, 8급 1명, 9급 35명이며 이들은 일반 행정, 전산개발, 학생 심리상담, 방호 등 다양한 분야에 임용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중증 장애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 경력과 특기를 살려 공직의 꿈을 이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지속 발굴해 공직 내 장애인 고용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용 후에도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와 통계청 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즈음하여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 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 통계 관련 첫 협업 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 실태, 경제활동 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수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로 251만 7천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1로 전체 인구의 2.6배로 파악되었다. 주거에서는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 62.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소득은 4,1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1.3% 수준이며 장애인 10명 중 3명, 34.9%이 취업 중이었으며 일상생활 중 청소와 교통수단 이용 시 가장 도움받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자료 결합 및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연속성 있게 작성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균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기반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지도 점검 실시.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 매입비 등 자부담 사항 준수. 보조금 이월 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시설별 안전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올바른 절차 이행 여부와 국토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 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이다. 도 장애인 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16곳 중 12곳을 점검 완료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 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2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 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 이행, 하자 관련 보증서와 하자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 완료 후 위법,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복지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